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파트가 초록공원이 됐습니다. 29도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뜨거워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거리대도 이렇게 햇살을 좀 자결하는 태양입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이들 햇살 받아서 예쁘긴 합니다. 아직 화상 피해는 없고요. 보통 요즘 이제 오늘 산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녹음이 우거졌어요. 벌써 5월이나 6월 달에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강압성 작용을 하죠. 보통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아이요. 그래서 이제 태양빛을 만나면 포도당을 합성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산소를 공급하죠. 오늘 산에 갔더니 굉장히 신선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당은 이렇게 물에 잘 녹는다고 해요. 만들어진 영양분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초록 그 잎에 똘똘 묶어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꺼내서 설탕 형태로 이제 서서히 보낸다고 합니다. 다육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쓸 때 쓰는 지갑을 푸는 그런 그 식물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아, 햇빛량이 부족하며 강합성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죠.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도. 그래서 포도당이 적어지고 잎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그늘에서 자란 다육은 이제 수관이 발달이 엉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식물이나 이 그 다육식물도 마찬가지고 일반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잎도 연약해서 볼품이 없어지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강합성 작용은 12시에 가장 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반 식물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다육식물은 언제 어떻게 될까요? 보면 이제 서서히 보겠습니다. 15도에서 25도일 때 최대 강합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반 식물이나 나무는 기공을 이제 낮에 여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산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선한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육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캠 식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고 그 외에도 있거든요. 다육경이라는 식물인 선인장하고 다육 옆 식물인 다육이는 다르다고 하죠. 밤에 바로 기공을 여는데요. 그 이유는 척박한 사막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밤에 기공을 열게 되는 겁니다. 척박한 환경에 맞게 자기 조절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바로 낮에 기공을 열었다가는 아이들 높은 온도에 잘못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밤에 온도가 쑥 내려갔을 때 기공을 열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이제 저장했다가 낮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그때 아이들이 이제 포도당을 합성해서 영양분을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육엽 식물이니 다육이는요 일부러 그 척박한 땅에서 줄기를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입에 이렇게 수분을 저장해서 다육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기도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현인장 같은 경우는 또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잎이 작아져서 이제 가시가 된 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캠 식물인 다육이나 선인장이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엽식물 같은 경우 이제 낮에 산소를 배출하죠.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실내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좋으니까 낮에는 간엽식물이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면 다육이 식물이랑 또 선인장 식물이 밤에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테니까 밤에 침대 옆에 다육이를 갖다 놓거나 선인장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수고로움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낮에는 다육이 입장에서는 옮기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밤에 이로운 식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밤에 수고로움을 덜고서 이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거실로 들이거나 그 침대맡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봅니다. 수련도 예, 많이 좀
작년부터 예뻤어요. 워낙 예쁘고요. 이 아이도 예, 그린 로즈도 여전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이제 줄기를 형성하고 목대를 형성해서 길게 크는 아이인데 저희 집에서는 아직 그렇게 성장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어제 비가 올 줄 알고 제가 물을 안 줬거든요. 안 왔습니다. 새벽에만 살짝 도로가 젖을 뿐이었습니다. 원종 에보니인데 이렇습니다. 요즘 제가 다육사랑 1호 에보니입니다. 립스틱이죠. 립스틱은 이렇게 아주 햇빛 받아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조직도 굉장히 강해 보이죠. 샹그릴라입니다. 이 아이도 홍분에 아주 예쁩니다. 예, 이 아이는 엘렌이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예, 그 아메치스처럼 생겼지만 아주 옅은 살구색으로 아주 예쁜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구도 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햇빛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양분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펜댄스 지난번에 그 작년이에요. 작년 때 우기에 굉장히 많이 입장을 떨고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나가니까 자구도 많이 올리고 요즘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다육은 회복력이 강한 다육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물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온도를 잘 맞춰주면 또 이렇게 회복력이 빠른 게 바로 다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난이가 되었어도 좀 시간차를 두고 기다리면 아이들이 예뻐집니다. 예, 세란턴도 예, 아이들 꼬질꼬질하고 입장을 못 펴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통통하게 햇빛에 내놨더니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이 올라서 예뻐졌습니다. 더 이제 기대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전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강화선 작용을 통해서 정말 저 멀리에도 이렇게 초록 공원이 됐고, 지금 여기서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막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입장도 키워가면서 미리 이제 여름 대비해서 건강하게 잘 이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다육도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